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 굉장히 뵙니다. 우리 오랜만입니다. 이동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희 살림살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편한 장소에 예, 이렇게 늦게 불러주시다니 서운한데 오늘. 저희 엉덩이도 폭신폭신하고요. 그러니까요. 다리도 하나 될 펴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공간도 이렇게 넓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주. 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바쁘게 지냈고요. 네. 안 불러주니까 뭐 그냥 뭐 적당히 바쁘게 그냥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게 이동훈 대표님의 강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되게 그리운 마음도 컸고 네. 항상 이동훈 대표님 스타일의 강의 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네. 항상 보고 싶고 그랬었어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음. 그 이동희 대표님 말씀하신 건데 왜 음. 따라하지 저거? 예를 들면 뭐 있었지? 주주가치 극대화. 아, 주주가치 아, 극대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진짜 상훈 씨 혹시 어디서 교육 받으셨어요? 아, 저 이동우 대표님한테 받았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아, 그래서 예. 이제 대표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 방송한 효과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예. 좀 확실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나 이제. 맞아요.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예. 또 까먹은 것도 많아서 사실 예. 다시 오늘 저희가 모셔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네. 그리고 외부 데이터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게 될지,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는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고, 음. 외부 데이터는 그 이외의 everything이라고 보면 되죠. 예. 자,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블랙베리를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블랙베리? 블랙베리. 아까 우리 퀴즈. 네. 예. 블랙베리가 네. 자, 이게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2007년 당시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등장한 거는 2008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렇죠. 2008년 상반기죠. 근데 원래 2007년에 미국에서는 등장을 했어요. 근데 2007년 1월에 이게 처음 발표되었을 때 블랙베리의 그 CEO들이 CEO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네. CEO들이 아니 아이폰은 별로 이렇게 뭐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배터리 시간도 짧다며 그리고 뭐 자판도 없이 그 눌러야 된다면서 이거 엄청 불편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별로 영향이 없겠다 하고서 이제 블랙베리로서는 별로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2년에 블랙베리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블랙베리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요. 잘 될 줄 알았나요? 완전히 잘 됐어요. 어.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예. 회원 숫자, 블랙베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800만 명에서 7,7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10배네요. 거의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베리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코티자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이 코티자판이 이제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갖고 코티인데 사실은 원래 코티자판이 좀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걸 누가 뭐 다르게 뭐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아무튼 이 코티자판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날아간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그거 많이 썼었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과 2008년 그 넘어가는 그 겨울 시즌에 이 아이폰이 좋은 거냐, 블랙베리가 좋은 거냐를 두고 그때 블랙베리 바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광팬들이 네. 매니아. 매니아들이 하여튼 이 아이폰의 이 광팬들하고 서로 막 그 저녁 자리에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네, 막 갑론을박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만큼 팬들이 많았어요. 충성도가 있었나 보네요. 엄청났죠. 그래서 이게 8,8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07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억 달러였는데 10억 달러? 2011년 1분기에는 55억 달러로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도 40%에서 매년 40% 혹은 뭐 100%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문제 없다.
야 문제 없다. 네. 야 내가 얘기했잖아. 아이폰 별로 영향력 없을 거라고. 야 우리 회원 수도 한 100, 10배 늘어났고 그다음에 매출도 지금 5배 뛰었는데 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2012년에 폭삭망했잖아요. 그러게. 불과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외부 데이터를 보면 네.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블랙베리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는. 예, 외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 내부에서는 내부 데이터를 보면 내부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ERP라고 그러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ERP라고 그러는데 그 ERP를 보면 너무나도 이제 즐거운 이 좋은 소식들만 있으니까 블랙베리로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나오냐면 내부 데이터를 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외부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 소프트웨어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블랙베리의 사례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부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가 어디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라클. 들어봤죠? 오라클. 오라클? 오라클. 매트릭스에 나오는 오라클이 아니에요. 오라클? 자, 근데 오라클은 그 원래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 오라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미국의 CIA라고 하는 그 뭐 정보국 네. 예, 그 CIA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원래 오라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레리 앨리슨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름을 자기 회사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음. 근데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2005년 당시에 포춘 500대 기업, 예, 500대 기업의 80%가 오라클을 썼고요. 오, 진짜요? 예, 그 다음에 2016년에는 90%가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썼단 말이에요. 야, 거의 독점하다시피. 아, 독점했죠, 예, 사실은.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 테헤란노에 네.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오라클이 그 포스코 사거리에 있었어요. 와. 네네. 예. 그때 오라클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어. 그 당시에만 해도. 2004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아. 예. 그래서 오라클이 그때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였고 어. 그 당시에 오라클의 직원이 2016년에 몇만 명이 되냐면 13만 3천 명까지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ERP 시장,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서부터 2016년까지 오라클 같은 경우는 450억 달러로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회사의 어떤 이 라인업을 채워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대거 사들였어요. 아마 그때가 엄청난 그 인수합병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대제국을 세워놨는데 오라클이 만들어 놓은 그 ERP 시장이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내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네. 블랙베리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런 기업이 음.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없죠. 왜냐하면 ERP라고 하는 거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부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는 기업들은 보지 않아요. 데이터 자체를 그냥 자기네 걸로 한정을 시켜서 그냥 맞아요.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재무 보고서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 내부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게 전부 다 옛날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그 재무제표는 항상 기업들이 신용평가 받을 때는 작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작년도의 성과는 그 작년도에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앞으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베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작년에는 너무나 일을 잘했는데 올해의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런 책도 나왔었어요. 뭐냐면 제가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의 경영을 농사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 농사처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뭐 봄에 씨를 뿌리고 네.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준비를 하고 이게 일정한 사이클이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겨울이 되면 모든 회사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내년도 계획 잡는데 한 두세 달을 쓴단 말이에요. 네. 뭐 전략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전략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제겔치라는 사람 제가 옛날에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네. 제겔치도 그 마지막 강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라. 그 연말에 계획 잡는 거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원서 책을 보면 거기다 욕도 써놨어. 욕을요? 음. 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하면서 XX더라 막 하면서 진짜 욕을 써놨다니까. 어. 사실 제겔치도 옛날에 그걸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성공했지. 네. 근데 제가 이 전 세계 기업들을 다녀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젠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내부 데이터는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면 내부 데이터는 항상 누군가가 보고서를 만들면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면서 변질돼요. 왜냐면 큰 문제인데 그게. 큰 문제죠.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직 네, 생리상으로 네.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윗사람이 좋아할 만한 문구가 추가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편향적 데이터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세상은 프리즘으로 보기에 나름의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건가? 시청률이 3.7%가 나왔어.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윗사람한테 또 보고를 했어. 5% 나왔습니다. 10% 미만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 표현할 예. 수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 듣기 좋은 말 평판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 뭐 기업에서도 내부 데이터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의외로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아주 좋은 시기를 겪어왔던 시기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업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었어요. 뭐 아무도 정리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지하에 처박혀 있는 파일이 되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됐었는데 그 사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나왔던 아주 정말 이 적기에 등장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사실은. 아주 그냥 정말 축복받은 회사죠. 그런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던 그 내부 데이터의 그 환상, 네. 이게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부 데이터의 문제는 첫 번째는 후행 데이터다. 두 번째는 이건 내부에 고립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대한 전혀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미 다른 시장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내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가 그 도대체 경계선이 무엇이고 그러면 외부 데이터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외부 데이터는 어디까지가 외부 데이터냐면 아까 제가 세상의 모든 에브리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셜 미디어, 경쟁사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단 댓글, 그다음에 트렌드 리포트들, 그리고 뭐 소비 트렌드, 심지어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인공위성 사진까지 포함이 돼요. 진짜요? 예, 인공위성 사진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사설 기업들이 막 인공위성, 미국의 어떤 기업은 인공위성을 2023년인가 그때까지 150개를 쏘아 올린대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그 작은 지형의 사진까지 좀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얘기가 되냐면 자동차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아. 예를 들면 어떤 마트가 있어.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차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나오는지. 만약에 5개 주차장이라고 하면 5개 주차장에 얼마만큼 차들이 많이 서 있는지, 체류 시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회사의 매출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머무는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항공 사진을 찍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항공 사진을 찍었을 때 더 이로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농사도 있지 않을까요? 농사.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예, 그 지역의 어떤 농사의 어떤 품질을 확인할 수 있고
강우량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코카콜라 얘기할 때 코카콜라 왜 미니메이드 왜그 네, 네. 오렌지 주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코카콜라가 사용하고 있는 오렌지의 그뭐 소비량 전 세계 6분의 1이잖아요. 음. 6분의 1을 오렌지를 사들이잖아요. 예.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을 사들여서 비슷한 맛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렌지를 수확하려면 그 지역의 오렌지의 맛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미리 추정해야 당도라든지 되고 햇빛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량도 추정해야 네,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건 빅데이터 이상의 어떤 맞아요. 예. 빅데이터 이상의 데이터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경험해 보지 어. 않았는데 지금 사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 의사결정으로 보면 일본의 어떤 회사는 이사회에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을 이사회 정규 멤버로 참석을 시켜놨어. 와. 얘는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겠는데? 아 사람보다 낫죠. 사람은 네. 잠도 자야 되는데 그게. 걔는 아니 예전에도 제가 그 예전 방송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2초 만에 네. 뉴스 작성을 2,000개 할 수 와. 있다라는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기계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들어진 뉴스를 언론사에 아니 그 증권사에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들은 사람이 그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기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기계가 판단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 1초에 10만 번인가 30만 번의 거래를 해요. 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한 사이에 수십만 번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럴 때 보면 좀 참 한계가 보이긴 해요. 그죠? 좀 슬프다. 예, 슬프죠? 맞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사랑.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 사랑. 네. 아니지. 인공지능도 왜 사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아. 로봇들이 왜 영화에도 나오고 그 그러잖아요. 감정까지도 컨트롤이 돼요. 맞아요. 예. 와. 이게 인간은 몇만 년 동안 진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 보면은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도 다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서는 조만간 특이점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이점, 싱귤러리티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얘기하죠. 다시 본론 돌아서.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부분의 CEO들이 미래 어떤 트렌드, 외부 트렌드 데이터에 관심이 없다. 그 정도의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의 네.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 그러니까 외부 트렌드나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CEO들이 몇 명 좀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있다고 말하지 아니요. 않나요? 조사에 의하면 네. 90%가 관심이 없대요. 아 진짜요? 네. 내부 데이터 속에 완전히 갇혀 있네요. 그러니까 어. 이 CEO들의 제가 CEO들을 비난하면서 사실 저도 뭐 조그마한 회사의 CEO이긴 하지만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밖에 관심이 없어요. 주주가치 극대화 그것 좀 그만 좀 해라 CEO들아 이재용. 그러니까 누구? 누구? 이재용. 누구? 괜찮은 거야? 자신 있나 보지? 아니 근데 자 봐봐요. 이게 그 최근에 몇 권의 책을 더 보면 CEO들은 자기가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R&D 투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60%라고. 무섭네. 구멍이 포도청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CEO 위치에서도 예. 어. 근데 과연 우리 회사의 CEO는 예외일까? 이 시청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CEO라면 나는 10명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또는 뭐 10명 중에 4명 안에 드는 그런 좋은 CEO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케팅 쪽으로 보면 네. 왜 다니엘 웰링턴이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 있죠. 오, 네네 있죠.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 중에 원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원 플러스. 스마트폰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네.
이 두 회사가 소셜 미디어 마케팅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특히 다니엘 웰링턴은 이 분야로 뭐 아주 크게 성공한 회사이기는 하죠. SNS로. SNS로. 그러니까 다른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SNS 광고만 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 가만 보면은. 맞아요. 있어요. 이것만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만 잘 이용을 해도 네. 회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제품 개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품 개발하는 측면들도 보면 이제 경연 대회가 있죠. 그다음에 요즘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있죠. 네. 예,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제프 하우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거든요. 그 MIT 미디어 랩의 이제 제프 하우가 만든 용어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소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의사결정, 그다음에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이미 외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몇 가지 책을 보면 이제는 외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뭐 빅데이터가 대거 투자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네 기업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쫙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부 데이터만 봐서는 안 되고 외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할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말 그대로 내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려면 외부 데이터를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인사이트가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도 할 일이 많아지고 계속 경쟁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130년 전에 그 케인즈가 인간이 2030년이 되면 인간은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놀 것인가만 궁리하면 된다. 일들은 기계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날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럼 아무튼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구분할 줄 알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런 어떤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책이 몇 권 나왔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눈을 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 유명한 기업들도 블랙베리처럼 될지 모르는 거네요. 블랙베리도 사실 그 당시엔 굉장히 똑똑한 기업이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낱말이 아니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스스로부터 또 나에 대한 평가를 맞아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드네. 기업이 아닌 나 자신조차도 내가 나를 평가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제 네.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또는 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네. 계약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또 알려줄 거야. 아이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 좋은 쪽만 내가 계속 하고 좋은 싶지. 얘기 하겠지. 그럼 가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아이고, 아무튼 뭐 이 얘기만으로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많은 기업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그 흔히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음.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돼. 음. 또 분명 의미가 있는 말이겠지만 네. 또 아닌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기업 경영이나 뭐 조직 더 올바른 판단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조금 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역시 이동우 대표님 강의는 믿고 보는 강의다. 깔끔해요. 믿보동. 아유, 믿고 보는 동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밑보동. 믿보동. 예. 미포척 믿보척은 뭐죠? 믿고 보는 척척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거의 뭐 현대 시대의 어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떤 그냥 막연히 예언만 했지만 예.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예. 듬직합니다. 여기 큰 방에 쥐구멍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멋진 강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 알찬 내용, 그리고 핫한 내용, 그리고 혹하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